자리가 부족하고 좁다. 내란 혐의 재판장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 재판부가 핵심 사건을 병합하면서 법정에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한꺼번에 동석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증언을 적극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겠냐라는 건데요. 대다수 국민들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상식 밖의 일로 여기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하지만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제가 펄쩍 뛰었죠. 이 민간 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김용현 장관이 이제 하려고 선관위하고 관련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김 전 장관. 그의 말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닮아 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이 내란 재판이 하나로 합쳐져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쭉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총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요. 오늘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법정 영상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피고인 앞에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는데 증인께서도 해당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를 왜 대통령께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곽정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정면으로 김용현 전 장관은 반박한 겁니다. 요거 좀 이따 짚어보고요. 김영남 의원님 먼저 병합을 했다는 거. 그러면 관련 윤 전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사령관들 한 번에 결심 공판하고 선고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각기 달리 재판이 진행되던 피고인들의 사건을 병합을 해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병합 심리를 할 수도 있고 분리 심리를 할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는 다 각기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심리를 하다가 이제 웬만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피고인들의 사건은 병합해서 한 번에 진행하고 끝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좀 더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용현 피고인은요. 원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에게 야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라고 묻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때 노상원 전 사령관이 꾀를 낸 게 그겁니다. 이게 일단 비상계엄의 모든 책임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 피고인이 지고 가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어떻게든 대통령직을 유지한 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1심에서 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항소 포기한다. 그래서 조기 확정시킨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시켜준다. 그게 노상원 머리에서 나온 해결책이었습니다. 그게 연장선상으로 그냥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은 최대한 김용현 피고인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김용현 피고인은 본인이 지고 근데 거기에 변수로 생긴 게 탄핵이 인용되면서 대통령직 유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큰 변수는 생겼습니다만 저들이 비상계엄으로 완전히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후에 짜낸 꾀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그런 거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실패했지만 마지막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광지 의원님, 1월 9일 결심 공판하면
2월 중순쯤에는 아마 선고가 이뤄질 것 같은데 중간에 뭐 돌발 변수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 재판은 거의 사실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1월 9일에 결심 공판하면 대략 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선고 공판이 이루어지니까 달력을 보니까 2월 1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럼 2월 9일부터 14일 사이에 있는 그 주에 내란과 관련한 1심 재판 결과는 나온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또 1월 16일에는 백대현 재판장이 진행하고 있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도 발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뭐 이제 대부분 어떤 심증은 굳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판을 예.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럴 것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들도 대강의 심증을 굳힌 상태에서 형량 이런 부분에 관한 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뭐 많은 비판도 받았던 지기현 재판부도 이제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에서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간 지시문건 관련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말한 건데요. 한덕수 지시문건에 장관 통솔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물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긴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정희 의원님? 그러니까 국무총리니까 아무래도 국무위원들이 하고 있는 각 부처의 업무들을 다 받아서 그거를 총괄해라라는 그런 취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엄 사무를 해라 이건가요? 그렇죠. 그거 관련된 것들을 왜냐하면 다 장관들에게 다 조기를 하나씩 나눠줬지 않습니까? 한덕수 당시 총리가 그토록 부인했던 다음 날 해제되고 나중에 보니까 뒷주머니에 문건이 있었다라는 그 얼토당토하는 그 변명이 CCTV로 만천하에 그게 거짓 진술이었음이 드러난 그 순간 그때 그 문건에 아마 그런 게 적혀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계엄 후 성공을 상정해놓고 그 이후에 각 부처의 할 역할들 이런 것들을 총괄하라는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그 부총리한테는 뭐 그 예산 마련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역할이 주어졌던 거겠죠. 그러니까 김용현 당시 장관은 예.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장관이 이제 계엄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 계엄에 대해서 찬성했고 주도적으로 이걸 이끌어왔고 했기 때문에 아까 재판정에서도 거의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 때문에 예. 총 쏴서 뭐 끄집어내 이런 얘기 안 했다라고 지금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동시에 이거를 누가 그러면 각 부처 장관들에게 나눠줄 문건을 작성했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뭐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듣고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진실은 밝혀지지는 않았죠. 누가 정확하게 이걸 만들었는지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도 거짓 진술 다 CCTV 통해 드러났지만 예. 김용현 내 진술을 통해서도 당시 역할 분담을 뭐 매우 정확하게 부여받고 했구나. 그러니까 CCTV 영상에서 이상민 장관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장면, 고개 끄덕이는 장면들이 다 뭔가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봤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역시 내란 재판에서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어제요. 여인현 전 사령관의 정치인 위치 추적 요청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밝힌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통화에서 정의는 정치인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뭐 그대로 워딩 그대로 표현합니다. 으로 생각했다고 얘기하셨죠. 예, 박 국장하고 저하고는 조금 예. 좀 격한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예. 위치 추적이라고 하는 거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수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그때 받았던 겁니다. 즉 제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예, 이 법원이 제공한 영상에는 뭐 어제 말 그대로 나왔습니다. 미친놈이라는 단어는 묵음 처리가 됐는데 방첩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경찰에 정치인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조지호 전 청장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당시 그 계엄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수십 년간 경찰로서 살아왔던 그리고 거기서 쌓았던 뭐 법적 절차, 뭐 조치 이런 수사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것 그 자체가 절차에도 전혀 맞지가 않고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는 안 되는 걸 왜 요청을 하나.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서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는 뭐 저도 거기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날의 뭐 정치인 체포 과정, 위치 추적까지도 당시 경찰 수장이 느꼈던 감정까지도 법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녹화 중계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이 재판 국면에서의 많은 분들이 기억할 만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최후 진술에서요 59분 동안 했죠. 이런 발언을 한 게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작 자체가 내란 피고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돼서 제가 자유의 몸이 되니 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 무리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어쨌든 하여튼 저는 뭐 정치 상황이 이런데 제가 뭐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뭐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뭐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거로 영장을 발부해서 저의 신병을 확보해 주기를 바라는데. 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이 발언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송진호 변호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이게 아내 때문이 아니라 군, 경찰이 먼저 석방돼야 한다. 그러니까 군경을 먼저 생각한 발언이다라고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유중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1월 18일 날 구속 만기돼서 집에 갈 생각 초도 한 적 없다라고 그렇게 최준수에서 얘기했는데 그동안 왜 그렇게 석방시켜달라고 그렇게 했으며, 두 번째는 그렇게 상기된 얼굴로 점점 본인 스스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재판부를 향해서 내란 재판 결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그동안 그렇게 그럼 떠들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의 진실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59분 그렇게 떠들고 나니까 이제 부끄러웠나요? 갑자기 군과 경찰을 생각하게 됐나요? 그동안 수많은 말의 그 번복을 통해서 본인이 그게 다 진실이 아니라는 게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냥 이 얘기를 우리가 굳이 논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정광재 의원님. 59분 최후 진술을 했는데 대중은 뭐만 기억하냐면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것만 기억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한 좀 부담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을 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만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군경 종사자들, 물론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이 지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옥고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진작부터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8일인가요? 구속 취소됐을 때도 주먹 움켜쥘 것이 아니라 군경 종사자들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데 내가 나가기보단 그분들 풀어줘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면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환호를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에서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뭐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용우 민주당 의원 인터뷰가 예정되는데 하나만 김영남 의원께 짧게 이것만 질문 드릴게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내란 특검법에 담긴 1심 재판 중개 의무 조항 그리고 유죄 협상할 수 있는 그 플리바게닝 요거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럼 재판이 중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일단 그 위헌 법률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대표적으로는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재판부에게 이게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재청해 달라고 이제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것인데 그거는 만약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보내면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재청을 하면 재판 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만 헌법소원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쓰고 있는 것이고 지난 금요일 날
59분 최후 진술 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별명이 59분 대통령이었습니다. 왜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시간 만나서 대화를 하면 59분을 혼자 떠들고 1분만 남겨준다 그래서 59분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몸에 익은 모양이에요. 어떻게 최후 진술까지 정확하게 59분을 혼자 얘기를 했는지 예. 체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헌 공세는 계속하고 있지만 재판 중단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